sexy me.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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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 Hush now, I'm on the record. 네, 뭐 하고 사나 뭐 먹고 사나 고민을 해보는 시간 유한솔의 오늘 뭐 사니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 불황이 부른 알뜰 소비 중고거래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그리고 일타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뭐 카페 플랫폼 할 것 없이 우리에게 정말 활성화돼 있고 일상이 돼버린 중고거래 시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불황을 먹고 자란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정말 쑥쑥 자랐어요. 예, 상당히 많이 자랐습니다. 우리가 이제 4년 전과 한번 비교를 해볼 예. 텐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코로나 시기였었습니다만 그때보다 어마무시하게 시장이 많이 커졌습니다. 예. 우리가 당근이라든지 번개장터 이제 대표적인 중고거래 웹 이용자 수가 2,300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4년 전보다 무려 32%나 증가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웹을 통해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어플리케이션 이용량이 2배 가까이 늘었다라고도 표현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웹을 실행하는 실행 횟수도 45억 6,700만 회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4년 전 23억 회 정도에 비하면 대략 90% 정도가 늘어났다라고 오호.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2021년 24조 원인 중고거래 시장 규모가 올해는 2배 가까이 늘어난 43조 규모로 네. 성장할 가능성이 오.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4, 5년 만에 2배 가까이 시장이 늘었다. 날로 이렇게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달라진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일단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뭐 중고거래라고 하면 뭐 중고 카페, 플랫폼들 많이 생각하겠지만 여기에 이제 대기업도 좀 뛰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 이런 삼각 체계가 보통 이제 우리가 중고거래의 주요 플랫폼이었는데요. 그렇죠. 이제는 이제 쿠팡이라든지 네이버, 무신사 그리고 이제 백화점까지 여기에 이제 뛰어들면서 프리미엄 이제 업체들까지 뛰어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 올해 7월부로 중고 패션 매장 중고 패션 보상 프로그램을 출시를 한 상태인데요. 같은 달 이제 중고에서 이제 롯데백화점에서 중고 옷을 멤버십 포인트로 바꿔주는 오, 그런 모습들도 예.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통 이제 중고 거래하면 남이 쓰던 물건을 내가 쓴다라는 어떤 그러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지만 최근에는 지출을 줄인다는 경제적인 가치, 그다음에 희소성 있는 제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한다라는 점이 구매 매력도를 증가시키는 요소가 됐고 많은 대기업들이 여기에 뛰어드는 요소가 됐다. 예.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들 한다고 하니까 그럼 어떤 물건을 사고 파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일단 두 분께서는 해보신 적이 있는지 소장님 일단 중고거래 해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제 그 몸을 보면 상당히 이제 몸이 살이 쪘다라고 느끼실 텐데 그래서 풍채가 좋은 예. 걸로 순화를 하겠습니다. 예, 풍채가 좋은데 그래서 이제 운동기구를 사려고 하니까 아내가 이제 그러면 중고나라를 통해서 한번 구매를 좀 해봐라 네네. 라고 해서 무료 나눔을 제가 오. 운송비를 주고 대신 운송비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집에 이제 들여놓고 네. 운동을 아주 가끔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네. 좋지 게 저도 이제 개인 유튜브를 한번 해볼까라고 하다 보니까 중고 사이트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고 거래를 통해서 유튜브 장비도 구매한 이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진 아나운서는 경험 있어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딱히 없어요? 네네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총각일 때는 예. 거의 뭐 중고 신발 시장이 나름 큰 아. 소원이었는데 예. 이제는 거의 육아용품들을 거래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들어가서 보면 이제 면면을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요새는 뭐 주택 같은 부동산도 거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상용품 같은 경우 샴푸라든지 참치, 김 이런 것들이 네네. 활발히 거래돼요. 홍삼. 근데 이런 것들의 특징을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선물 세트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해서 샀다라기보다는 선물 받은 것들을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너 이제 거래를 좀 하다 보니까 특히 이런 것 같은 경우 잘 검색하시면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더해서 부동산까지 이제 중고 거래가 되는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고 거래 이제 플랫폼 웹 중에서 보면 네. 부동산 탭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동네 전월세 거래는 물론 아파트 매매, 심지어 호텔까지 최근에 오. 제주도에 50억짜리 호텔이 여기에 이제 등장한 사례까지 있다라고 할 수 그래요? 있겠습니다. 게시물들을 보면 중고 사이트들 뭐 초창기에 한 5천여 건 정도 나왔었던 것들이지만 지난해 7월 게시물이 37만 4,799건으로 70배 가량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고 사이트들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집에 호텔까지 팔고 있다고 하니까 뭐 부루마블 같은 보드게임이 생각나기도 하고. 자, 다양한 매물들이 이제 이런 중고거래 시장에 나와서 보는 재미도 쏠쏠한 부분이 있는데 자, 이런 것까지 사고 팔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 이색적인 매물들도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바로 빠르게 거래되는 물품 중에 하나가 예. 꽃다발입니다. 꽃다발이요? 네, 이게 기념일을 챙겨주고 싶긴 한데 네. 이제 가성비를 따지는 경제적 부담이 있는 분들은 이 네. 꽃다발을 사기도 하는데요. 네. 꽃다발이 보통 3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합니다. 비싸더라고요, 네, 꽃값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오는 거는 1, 2만 원이면 오. 살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가성비를 따지는 분들은 꽃다발을 구매를 하기도 하고요. 네. 또 거래되는 물품 중에 하나가 주차권입니다. 주차권이요?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주차 이용 권리가 주어지면 이걸 판매용으로 쓰는 건데요. 아. 주차권 재테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하는데요. 또 최근에는 수능템도 인기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얼마 시험을 전에, 네. 보고 이제 고득점자가 쓴 샤프라고 오. 하면서 이게 프리미엄이 붙기도 하고 또는 되게 좋은 대학교에 붙은 학생이 썼던 네. 이런 그 책상도 어허. 거래가 되기도 하고요. 이 외에도 뭐 2시간만 입었었던 옷, 고가의 향수, 명품, 화장품 같은 네. 경우에도 정말 다양한 물품들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실물 경기 흐름 이런 게 중고거래 시장에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나 싶은 게 저희가 조금 전에 경제라이브에서도 뭐 금 ETF 얘기하긴 했지만 네. 금값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어. 여기에 대해서 또 금거래가 중고거래 시장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금이 이제 중고거래가 이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금을 이제 통상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부가가치세 10%가 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는 사람, 사는 사람들이 이 부가가치세를 줄이고자 직거래에 나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따라서 이제 금반지라든지 금팔찌, 심지어 금 이빨까지 어허. 거래가 된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 이제 실물을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모으시는 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금거래소에서 직거래 플랫폼 규모를 보니까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약 830억 정도가 거래가 됐다라고 합니다. 2021년 이 서비스가 시작된 이래 예.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위험성도 있습니다. 금은 좀 걱정이 돼요. 예, 좀 금은 좀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 금을 이제 직거래를 하게 되면 만나서 서로 돈과 금 자체가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난 7월에 경기도 이천에서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네. 4억 상당의 금을 뺏어서 도주하는 아.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금거래 10% 아낄래다가 네. 큰 또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최근에도 저희가 전해드린 소식 중에 이제 직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를 하기로 해서 현장에서 만나서 들고 도망가려던 사람이 이제 붙잡히는 일도 있었는데 이 경우는 뭐 다행히 적발을 했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화면이죠. 다행히 적발이 됐고 잡힐 수 있었지만 정말 천만다행인 순간이었죠.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거래 영역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고 파는 대상이 이런 유형의 물품에만 또 국한되지는 않고 어떤 행위 자체가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경우, 심부름을 좀 이제 해달라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본 영상은 좀 바퀴벌레 잡아달라고 네. 구인을 했다가 이제 같이 잘 못 잡고 있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이런 어떤 구인구직 행위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같은 경우 알바라는 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바퀴벌레를 잡아달라는 게 집안에 이제 바퀴벌레가 이제 나타나니까 예. 그걸 잡아달라. 심지어는 이제 바퀴벌레를 이렇게 나타나니까 컵 같은 걸로 딱 잡아놨는데 처리를 못하니까 2만 원을 제시했다라고 합니다. 네. 바로 이제 신청자가 쇄도했다라고 어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사심을 채울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동물을 키우고 싶은데 내가 네. 동물을 못 키우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반려동물을 돌봄하는 아르바이트가 아. 또 이색적으로 인기를 좀 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벌고 네. 소위 말해서 내가 반려동물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사심을 좀 키울 수 있는데요. 일단은 뭐 반려동물에 대해서 이제 유치원을 등원시킨다라든지 예. 요즘 반려동물 유치원도 있으니까 많이 그렇게 하죠. 병원을 조금 이제 갔다 와달라든지 미용실을 좀 갔다 와달라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 한 건 뜨면 최소한 20건 이상의 오. 요청이 쇄도된다라고 또 합니다. 또 바퀴벌레뿐만이 아니라 이색적인 아르바이트도 있습니다. 변기가 막혔다. 좀 뚫어달라. 그러니까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특히 젊은 여성분들은 좀 당혹스러울 수도 잘 있어요. 못하는 분들 계세요. 못하는 분들도 있고 또 뭐 옥수수 손질을 하는데 같이 좀 하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이웃들과 좀 친해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1인 가구가 대략 한 750만 가구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커지는데요. 예. 이 역시 아무래도 이제 사람을 집안으로 들인다라는 면에 어허. 있어서는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점도 네. 함께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진아 아나운서는 2만 원 준다고 하면 바퀴벌레 잡아줄 수 있나요? 전 벌레 잘 잡습니다. 그렇습니다. 종종 요청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하던 물건을 좀 저렴하게 살 수 있고 또 이제 처분하고 싶은 물건을 또 처분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겠죠. 이런 중고거래 묘미에 또 푹 빠진 게 연예인들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좀 화제가 된 사례들이 있었죠. 네, 배우 이동건 씨 같은 경우엔 한 예능에 나와서 이 중고거래 마니아 면모를 보여준 바 있는데요. 이 중고거래 프로필에서 신뢰도를 의미하는 이 지수가 있습니다. 거기 매너 온도가 60.2도라면서 자랑을 한 바 있고요. 또 거래, 또 구매 모두 열정적이고 꼼꼼한 모습을 방송에서 보여준 바 있습니다. 네. 또 가수 윤도현 씨 같은 경우에도 가방부터 카메라까지 다양한 물품을 중고거래를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목소리가 워낙에 대중들이 알아듣기 쉬운 목소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부러 목소리를 다르게 내려고 연습하고 나간다라고 당근이에요 이럴 하더라고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독특한 중고 거래를 한 연예인 부부가 있습니다. 바로 배우 문소리 씨와 장준환 감독 부부 얘기인데요. 장준환 감독이 생일 선물로 나 제주도에 집 한 채 갖고 싶다라고 했더니 배우 문소리 씨가 제주도에 1년치 계약을 해서 네. 숙소를 알아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만의 되게 재미있는 추억거리를 쌓을 수 있는 집을 한번 알아본 적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재미만 느끼고 훈훈한 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다면 좋겠는데 당연히 중고거래 시장이 커지면서 따라오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사기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범죄에도 노출되는 일이 있으니까요. 상당히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이제 국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예. 중고거래 이제 플랫폼 직거래를 통한 사기 민원이 8만 3,700여 건으로 8월까지 누적입니다. 올해 네. 8만 건이 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전체 민원 수가 약 10만 500여 건이었는데 이 육박하는 게 네.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또 중고거래 플랫폼 직거래 사기 피해액이 3,34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예. 상당 부분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고거래 사기가 나날이 또 진화하고 있는 거죠. 네. 과거에는 단순하게 중고거래에 있어서 그 사기 피해가 단순했다라면 이제 상당하게 많이 진화하고 있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유형이 있어서 또 이제 경각심을 좀 가지라고 또 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은 또 AI 생성 기술 이런 것도 워낙에 정교하다 네. 보니까 사진 보고 거래하는 건 너무 위험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보고 이제 거래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진 거래를 하지 않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갑자기 이제 특별하게 준비할 수 없는 그림이라든지 문구를 좀 보여달라 네.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많이 이제 되는 이제 사기 유형 중에 하나가 네. 택배 거래를 유도하는 겁니다. 원래 네. 중고 거래라는 것이 직거래잖아요. 만나서 이제 당근이십니까? 이걸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이걸 택배를 하면서 이제 돈을 보내고 나면 잠적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 또 안심 결제를 또 유도하는 가짜 사이트를 또 보내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커피 쿠폰 같은 경우도 거래가 많이 되는데 바코드를 보여달라고 그러고 바코드를 사진 캡처한 다음에 네. 자기가 이제 잠적하고 써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판매자 정보 같은 경우 경찰청의 사이버캅을 통해서 검색을 한다라든지 예. 사기 피해 공유 사이트가 있습니다. 더 치트라는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네네. 여기에 또 혹시 내 거래 상대방이 사기 피해 유형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들도 잘 검색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살 때뿐만이 아니고 팔 때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함부로 팔면 안 되는 그런 물품들이 있습니다. 모르고 팔았다가 처벌까지 이를 수가 있다고요? 네, 먼저 주류가 그러한데요. 면허 없이 판매를 하면 안 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요. 예. 또 샘플용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품을 소분해서 했을 경우에도 이를 판매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황이 키운 시장, 이제 삶의 한 단면이 된 중고거래 시장에 대해서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